자, 이번 시간은 검문소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문소도 뭐 일반형, 그 다음에 원칙형, 박스형 모두 출제가 되는데 가로형으로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최근까지 나오는 자리가 계속 오답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가로용으로 오답된 자리가 두 군데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도 주의해서 보십시오. 최근에 가로용으로 나온 게 관할구역이 가로용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시험 본 사람 중에 일부 중에서는 이걸 관할구역으로 못 보고 관할구역 밖에로 이렇게 해서 오답 틀리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요충지가 그동안 가로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충지가 가로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법에서 지금 1항에서 검문소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시함, 우리가 이제 지시함지 이렇게 읽죠. 이 네 명이 관할구역 중에서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시함지 침해 겸 지시함지 관할구역까지도 좀 보시고 침해검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함대사령관과 협의하라. 그래서 해미대 협의하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시함지가 두 번 나오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지시함지가 나오는 것은 경계태세에서 지시함지 침도상형 각각 작게만 수립하라 할 때 지시함지가 나오고, 지금 여기서 지시함지 침해검에서 지시함지, 나머지는 통지함지 또는 작전지휘관으로 나와야 된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직까지 여기 해양경찰서장 포함을 제외로 이렇게 해서 오답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자리니까 여기도 유의해서 보시고요. 이 단서조항에서 누가 누구와 협의하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원래는 작전 자체는 함대사령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만약에 검문소를 설치할 때는 함대사령관과 협의하라. 그리고 이것도 협의하라가 아니라 통보하라. 이렇게 오답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대 협의하라라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검문대죠. 검문소 및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검문대. 이 지휘통신이 통제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검신운대까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시행령 31조로 넘어갑니다. 검문소 설치 및 운영에서 자, 2항은 법 1항을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역시 지시함지를 말을 하고 침해검에서 그 예상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항 등 지상 해상의 요충지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해요 껌 있다, 침해 껌 있다, 법에서는 침해 껌 있다, 시행령에서는 침해 지해요 껌 있다라고 잡아주시고요. 자, 이 단서 조항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아 검문소를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문장을 주의해서 보시는 게 3항과 4항, 5항은 모두 등으로 나오죠. 등. 그런데 여기서는 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경찰청장만 예비군을 지원받아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누구로부터?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이것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3항에서 5항은 여러분들이 등은 하고 읽어주십시오. 등은. 그렇지 않으면은 시도경찰청장과 등은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등은 검문소를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크게 이렇게 오답을 주기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잡으라는 거 위주로 잡아주십시오. 등은 설폐하려면 미리 통장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이걸 뭐 폐쇄후 통보 이런 건 금방 식별되죠. 자,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이라는 거 없다고 그랬죠. 이것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에게 한다, 지자체장에게 한다라고 타출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폐하려면 미리 통장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항은 등은 설치만 하려면 망차 잡아주십시오. 망차, 통신망과 차단물 이게 장애물로 지금 두 번 오답이 나오는데 앞으로 취약지역에 가서도 그렇지만은 장애물은 시도지사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도장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만 하려면 망차. 그 다음에 5항 등은 설치 운영까지 하려면 각 지휘체계예요. 통합지휘체계가 아니고 각 지휘체계를 효과적으로 협조하라 해서 등은 설치 운영까지 하려면 각지협 하면서 효과적에서 효과적으로 나오는 건 통합금 잡아주세요. 그래서 3항, 4항, 5항은 등은 설폐하려면 미리 통장, 설치만 하려면 망차, 등은 설치 운영까지 하려면 각지협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시행령 26조 검문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이 제목은 검문이죠, 검문. 근데 나오는 용어들은 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검문이라고 쓰고 질문이라 읽는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되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 밑에 1, 2, 3, 4항은 다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1항이 오답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통합방위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작전 임수사, 임무 수행자 해가지고 작전 임수사로 잡으십시오. 이것은 이 검문에 대한 근거는 여기 통합방위 작전 15조 할 때 5항에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작전 임수사죠. 대령 검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검문은 다 재량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 작전 임수사를 가지고 훈련 임수사로 해서 2번이나 오답이 나왔고요. 자, 이 사람이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항은. 2항은 동행을 요구하는 거고요. 3항은 1항에 연계돼가지고 흉기나 총기를 조사할 수 있다. 또 2항은 또 4항하고 연결돼서 동행을 요구할 경우까지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뭐 각각의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항에서 작전 임수사 훈련이 아니고 작전 임수사는 두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가 있다. 정질 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 거수사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좀 말이 길어요.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말이 좀 길죠. 그러나 어쨌든 작전 임수사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행령 26조 1항은 이게 가로용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가로용으로. 근데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이 다항이죠. 작전 임수사는 두 사람, 거수사한 사람이나 주사합판하여 거수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여기서 정지시켜 질문할 수가 있다. 이때 주의 사정을 상황하고 동시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단물 지휘체계 사정, 여기서 상황 어느 거지?
그 다음부터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동행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답이 아닌가 해가지고 1, 3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 사정을 주사합판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항은 이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동행을 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 불리한 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또는 교통 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 두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받은 불리하거나 교통 작전에 지장을 줄 때 그래서 하는 것이 불교짝지 받은 불교짝지한 경우. 검문이 아니죠. 질문을 위하여 검군경 동행 요구 있다. 재량 규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확인을 하시고요.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장소에서 질문할 수 있다. 이건 뭐 금방 여러분들 식별이 되죠. 자, 3항은 흉기나 총기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질문할 때는 흉총 조사에 있다. 잡아놓으십시오. 자, 4항에서 이제 가끔 오답이 또 나오는데, 이제 작전 임무 수행자는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소직성을 밝히고, 여기서 계급은 필요 없죠. 신소직성을 밝히고 목이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땐 동행 장소를 꼭 밝혀야 한다. 여기는 강제 규정이다. 밝히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뭐 금방 식별되고요. 특이한 경우는 이 문장을 작전 임수자는 질문을 요구할 경우 신소직성까지는 다 맞았죠. 모기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해가지고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렇게 출제가 돼서 수험생들로 하여금 맞는 문제인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한 적이 있다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요. 자, 신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답이 안 나왔는데 침투 출연 흔적을 발견한 사람, 침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군행. 이게 경찰관서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행정기관이다. 그 차이는 오지벽지 가면은 경찰관서가 없는 데도 많죠. 행정기관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출은 한 경우 군 지체 없이 군행 신고하라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법 20조는 통합방위 훈련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령이 아닌 대통령이 정하는 것 해가지고 마지막 훈련 대통령이죠. 자, 여기서 훈련의 책임은 통합방위 본부장이라는 겁니다. 이 통합방위 본부장도 사람 찾기로 잘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될 단어는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 지원 또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이 통합방위 작전 여기 가로 통합방위 훈련 가로로 주고 비교해서 찾기를 출제를 줍니다. 그래서 통합방위 작전이냐 훈련이냐는 통상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법 16조 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피체 짝표보죠. 이게 자기 뭐냐 이거예요. 통합방위 작전의 효율성이죠. 그래서 이 효율성 통합방위 작전과 같은 용어는 해가지고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F는 틀린 용어가 되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통합방위 본부장은 효작수 지절숙을 위하여 여기서 또 중요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라 해가지고 훈련 대통령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취약지역 국가정유시설 및 취약지역 보겠습니다. 자, 국가중요시설은 항시 여러분들이 읽을 때 국중 해달라고 그랬죠.
이게 갑자기 국가 방호 시설, 방위 시설 등으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계획과 사람 바꾸기, 그 다음에 사람 찾기, 여기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하고 사람 자꾸 넣고 문제 찾기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다른 건 아니고 이 자체 방어 계획이냐 방어 지원 계획이냐, 국중관이 세워야 될 수립해야 될 계획은 자체 방어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장이나 지역군 사령관이 세워야 될 계획은 방어 지원 계획이다. 성격상 알겠죠. 그래서 국중관은 자방 계획, 그 다음에 CG는 방지 계획, 이 부분을 계획을 거의 매번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국중관이 등장하고 CG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관행기장이 등장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등장하고 또 국방부 장관, 관행기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 찾기 가로형이 출제가 잘 돼요. 최근에 출제된 것도 물론 이제 통합방위 사태 이런 것도 이제 주지만은 지역군 사령관 계획도 바꾼다고 그러죠. 방어 지원 계획이냐, 자방 계획이냐, 그 국정원장. 그래서 최근에는 뭐 민방위대까지도 이렇게 주면서 또 계획 바꾸고 해서 사람과 계획하고 이거 바꾸는 것이 이런 형태의 출제가 자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항부터 보겠습니다. 1항. 국중관, 꼭 국중이라고 읽어주시라고 그랬죠. 국중관에서 소유자는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오다 붙였고요. 자, 국중관이 세워야 될 수립은 자체 방어 계획이다. 이게 방어 지원 계획이 아니다. 이 자체 방어 지원 계획과 방어 지원 계획은 아주 잘 바꾼다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에 국중관이 계획 수립에 어려우면은 시도경찰청장이나 지역군 CG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걸 대대장 및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하면서 오답을 줘요.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물론 전반적인 계획 수립의 책임은 시도경찰청장하고 지역군사령관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방어 지원 계획도 CG로 나오고요. 시행령으로 와도 그래요. 시행령으로 와도 CG는 군경 민방위대 등 통합해서 방어 지원 계획을 수립해라. 그런데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 대대는 대대 단위. 이때 실질적으로 수립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여기 시지 사이에 대경이 나오면은 오답으로 보더라는 건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또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CG는 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데 이것을 대경은 방지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계획은 대경이 수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답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3항에서도 이제 다출일로 많이 출제되는 게, 자, 독도 경비보안, 즉 감독 및 지도, 경비보안, 이게 평시입니다. 평시 독도 경비보안은 누가 수행하느냐, 이게 관행기장과 국정원장이다. 이 국정원장을 수임장, 지부장, 작전지휘관, 지자체장 등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꿔요. 그래서 관행기장과 국정원장이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고, 자, 4항 국가중요시설 지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용어의 정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죠.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예요. 정하는데 협조는 관행기장과 국정원장. 왜? 이 사람들이 평시 독도 경비보안을 하기 때문에. 자, 5항은 정하는 거에 의해서 자방계획 및
방지 계획에 필요해서 정한 것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걸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법 23조의 문책 요구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책 요구가 자방 계획 및 방지 계획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통합방위 본부장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같기 때문에 이 법 23조가 이 항에서 같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 시행령 25조 2항을 기억할 것 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죠. 여기서 평시 독도 경비부안은 누가 한다. 관행기장과 누가 한다. 그 다음에 방지계획을 누가 한다. 해서 사람을 쭉 주고 이 중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25조 2항에 명시된 지자체장이 협조해야 될 사항은 모두 몇 명인가. 결국 지역군 사령관, 함대사령관, 시도경찰청장을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 결국 시도경과 지역군 이렇게 해서 2명을 찾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시행령 23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어. 자, 여기서는 크게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게, 자, 1호는 관리자의 임무다라는 거예요. 자, 2호는 시지의 임무다. 3호는 관리자 및 대단위 부대장과 경찰서장, 즉 대경의 임무다. 이걸 좀 구분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및 대대단위 책임 부대장은 했는데 여기 경찰서장이 누락됐죠. 그래서 이 경찰서장 누락된 거 보고 여러분들이 오답 좋네 해가지고 오답으로 착각하시지 마라. 그냥 단순히 누락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1호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되게 용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다시 거꾸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1호 관리자가 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 뭐냐. 자방계획 수립하라는 거예요. 자방계획 수립. 그 다음에 통합상황실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통신망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에서 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가 많지만은 핵심적으로 보면은 관리자가 해야 될 거 세 가지, 자방계획 수립, 그리고 통합상황실 준비, 지휘통신망 확립.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라. 그리고 이 자방계획의 부록 개념으로 직무교육을 누라는 거예요. 직무교육하고 실제 사격훈련. 근데 실제 사격훈련도 조심할 게, 그냥 실제 생략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격훈련이죠. 오늘 PRI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PRI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실제 사격훈련. 그리고 이것은 관리자의 업무지 시도경의 임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관리자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운데, 먼저 자방계획을 수립하라 1. 그 다음에 통합상황실을 준비해라, 지휘통신망을 구성하라. 그래서 자방계획과 통상지신망을 구성해야 될 게 관리자의 업무다. 근데 이 자방계획 수립의 부록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자방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에는 청경예민 방장과를 포함을 해라. 그래서 뭐 이 자체를 가지고 오답을 주지는 않아요. 이걸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단순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부록 개념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실제 사격훈련, 이것을 부록으로 포함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는 건 통합상황실을 준비하는데 이게 자체 방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통상지신망을 마련하라. 이렇게 해서 1, 2, 3과 들어가야 될 내용과
부록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쉬울 겁니다. 자, 2호 업무는 CG의 업무다. CG. 그래서 시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국가방위 요소를 모두 활용하라는 거예요. 군경 예민. 그래서 민방위 내가 이제 가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수립해야 될 계획은 뭐냐면은 방어 지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은 경찰은 경찰서단위, 군은 대대단이다. 자, 다음에는 관대경의 업무라고 그러죠. 관리자, 대대단위, 책임부대장, 경찰서장. 이 사람들은 서로 첫 번째 협정을 체경하라는 거예요. 방어 및 역할 분담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작성되거나 변경됐을 땐 꼭 서로 통보해라. 이 두 가지 1번, 2번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암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취약지역 선정 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선정. 참, 그 전에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관대경의 업무와 이 관리자의 업무를 좀 구분을 하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 소유자가 해야 될 일들은 몇 가지, 경찰서장이 해야 될 것은 몇 가지. 그러면 결국 대대장장 및 경찰서장이 해야 될 건 아까 꼭 그 사실을 통보해라. 이 통보하는 것은 국중관도 해당이 되는 거고 경찰서장도 해당이 되는 거죠. 역할 분담 등 협정 체결해라. 이것도 두 사람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변경됐을 때는 통보하는 책임도 각자 다 해야 되는 건데, 나머지 파란색으로 된 것은 국중관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갔는데, 이건 잠시만요. 자, 이 내용이네요. 개인화기 사격을 하는 것을 포함하라. 이것은 국중관의 업무다. 그래서 국중관의 업무와 경찰서장의 업무를 이렇게 주고 연결형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취약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취약지역. 자, 취약지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오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취약지역은 시도지사의 단독 임무예요. 단독 임무.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공구장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요. 시도지사 등으로 나와서도 안 된다. 그건 시도지사만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가 상황형과 이 잘 출제가 되는데, 역시 왜 네가 관점이고 절차 관점에서 출제가 잘 된다. 취약지역 관리 선정 및 해제에 대한 것은 개념이 어떻게 된 것은 뭐냐면은, 국가는 국가대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시도는 시도대로 취약지역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국가에서 지정된 지역은 시도지사가 안 정하고 다른 지역을 정하겠죠. 근데 국가는 이제 통상 어떤 지역을 정하냐면은 이항이 이제 국가가 정하는 취약지역이에요. 이때 정하는 사람이 통합방위 본부장이 정하는데, 둘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서로 안 하려고 그러겠죠.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 이쪽은 국가에서 정하고요. 그러지 않은 지역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이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정한다. 즉 교통 낙후되어 즉각적인 오지벽지, 간무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수말시 지역, 저공침, 저속착, 탁 트인 곳, 호수. 그리고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지역 하면 대령으로 정하는 지역 하면 시행령으로 가서 여간섬, 이렇게 되는 지역이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반드시
연일에 이상이 아니에요. 연일에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정하면 안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데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 관세짝 시 포문 취약에서 취약지역 선정할 때 반드시 거쳐라. 그리고 서로 알려라 하는 겁니다. 서로 알려라. 자, 그래서 1항에서 보면은 시도지사는 4개 지역에 대해서 딱 연일에 반드시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 또는 해제하는데 반드시 통장에게 알려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오답 나오는 게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등으로 나오면 안 되죠. CC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연일에 이상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딱 연일입니다. 협의의 심의지 의회 심의도 아니고 실무의 심의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출제는 이 교통통신을 교통산업으로 오답을 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똑같이 답을 1번이나 3번을 그대로 똑같이 가는데 마지막에서 이게 교통산업이냐 교통통신이냐 해가지고 여기서 이 부분을 여기서 승부가 나도록.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제가 교통 오지벽지 간무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수말시지요. 저공침 저속착 탁 트인 거 도수 그 밖에 대령 지역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여간섬 중에서 이 해역을 또 이렇게 강한으로 아까와 이런 방식으로 해역을 강한 해역도 주고 강한도 주고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 항은 아까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거라고 그러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상 시도에 걸쳐 있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거나 국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한지요. 이건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핵심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게 핵심이고요. 이거는 통장이 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도지사 역할과 통장 역할을 좀 명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사망은 무조건 시도지사는 장애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도장. 그래서 시도지사 이제 대비책을 말하는 건데 시도지사는 딴 거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장애물을 설치해라. 그래서 도장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취약지역이에요. 대피지역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체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항이 제가 이제 지역군사령관의 이제 조치사항인데 여기서 방호라는 용어가 국중에서 방호라는 용어가 나오고 취약지역에서 방호라는 용어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지중방 해강차 대령 출제 있다라고 공부하시는데 여기서 방호가 한번 나온다. 그리고 이 지역군사령관이 관할군, 시도지사, 지자체장 등으로 여러 개로 변동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결국 이 대령으로 정하는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여기 35조의 차단시설 설치 출입 제한인데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5호는 취약지역은 시도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의 조례로 이렇게 해서 시도가 생략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시고요. 저 시행령 33조는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폭이 30m 이상 길이 250m. 여기가 이제 신도림역 1번 출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제가 신도림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신도림역 1번 출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래 정확하게 길이가 30m 이상 폭 250m가 딱 나오는 데가 사당역 환승역이에요. 그래서 사당역 1번 출구 또는 여기 환승역 잡으셔도 되고요. 사당역 환승역, 환승통로,
여기가 정확하게 30에서 250m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전후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200m.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경사도는 정일리 좌5도. 여기서도 정오도 좌일리 이렇게 거꾸로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내라는 것도 주의하세요. 12도 방향 이상이 돼버리면 폭포수가 돼버립니다. 호수도 80cm인데 이거 80m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cm 읽으시면서 무릎 깊이에서 누르기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출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냥 숫자 주고 크기 나열순 이런 걸로 주거나, 지금 말씀드린 있는을 없는으로들은 80cm를 80m로 또는 12도와 5도를 바꾸는 경우로 이런 정도로 오답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용형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될 때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폭 50m, 길이 300m. 내용상으로 맞죠? 근데 상향 13도, 그러면 12도 이내니까 오답이죠. 경사도 6도, 그러니까 5도 이내니까 오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길이에 장애물이 있음 하면 200m 안 되겠죠. 길이에 장애물이 없음, 그런데 200m는 되는데 수심이 80cm가 안 된다 등의 이 형태의 응용형 문제도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시행령 34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여관섬이다. 그런데 이 취약적 선정 및 해제할 때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2항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함시는 매년 형성투약 지계를 검토 분석해서 시도지사에게만,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 통보받은 내용 and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고려하여, 여기서 핵심은 시도협의회를 반드시 거쳐라. 이 점을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행령 35조 차단시설의 설치. 차단시설은 지역군사령관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자, 지역군사령관은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절차를 좀 꼭 기억하십시오.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300m 이내 간격으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응용이 나오는데, 도지사가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이거는 아까 도장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금방 식별이 되죠. 지역군이 설치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도지사한테 통보하고 설치하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죠. 또 설치를 하고 울진구 순수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도통하고 100m 세 번 달리기 해야 여기가 또 300cm로 들어오는 거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통하고 100m 세 번 달리기. 그래서 설치 책임, 통보하고 설치한다. 통보 대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라. 자, 이 항에서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임목지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취약지역도 응용형이 잘 출제가 되는데, 이 응용형은 나중에 문제풀이나 여기서 다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행령 36조인데, 이 시행령 36조가 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탁 트인 곳에 대한 방법. 아까 여기가 탁 트인 곳이죠. 탁 트인 곳. 그리고 호수에 대한 방법, 대비책. 그래서 호수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비책, 탁 트인 곳에 대한 대비책, 호수에 대한 대비책을 각각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는데, 일반적인 대비책은 이 가나다라 마바가 용어를 무조건 다 바꾼다.
여기 도로는 도로망으로 바꾸고요. 개설은 보수로 바꾸고, 통합방위 작전은 또 통합방위 뭐 훈련으로도 가로형으로도 주고요. 통신망은 또 통신으로 줘요. 또 신고망으로 주고, 여기서 쭉 있는 오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암기하라는 대로 꼭 암기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항,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 계획은 취도로 개연으로 잡아주십시오. 나항, 통합 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라는 짝통망 확보 유지로 잡으십시오. 그래야 통신망을 통신으로 들어오는 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통망 확보 유지. 그 다음에 다항은 취주신망 조직. 자, 여기 대피지역으로 들어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랑은 관기협조와 술요령 개홍으로 잡아주십시오. 침투 전술이 침투 작전으로도 들어오고요. 신고 요령이 신고로도 들어오고요. 헷갈립니다, 여기도. 그래서 관기협조와 술요령 개홍. 마항은 거수사 식신훈련 하면서 이 신고가 발견으로 들어오면 식별이 되는데 이게 신고 요령으로 들어올 걸 대비해서 뒤에 신고 훈련을 밑받침해서 누르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수사 식신훈련. 그 다음에 취약적이 대피지역으로 한번 나와서 엄청 골망이 틀렸습니다. 여기 전체가 취약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취약지역 의봉활동, 봉사활동이나 대민지원활동이나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민지원활동은 또 틀렸다. 그래서 의봉활동.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도로 개연, 짝통망 확보 유지, 취주신망 조직, 관기협조와 술요령 개홍, 거수사 식신 훈련하고 뒤에서 신고 한번 누르기. 그리고 취약지역 의봉활동 다 잡아주셔야 돼요. 어떨 때 뭐 시민치통을 추가해서 들어온 적이 한 번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99%가 현재 있는 데서 오답으로 줍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가로넣기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탁 트인 고도고 호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수. 특히 이호는 이제 탁 트인 곳인데 골프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격은 누가 정하냐? 통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협의는 누구랑 하느냐? 지역군사령관과 한다. 통장이 정해야 전체적인 통일이 되겠죠. 특히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작전지역 지휘관, 통장, 군부대장, 군부대장이 임의대로 설치하겠다 등등등등해서 상황형으로도 많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골프장에 보면 10년생 이상의 임모, 그 다음에 모래봉컴이 연모돼서 임모연 잡아주시고요. 이동식 장애물에는 파철 와차를 준비한다. 즉 바리케이트, 철침, 그 다음에 1m 50cm 이상의 높이의 와이어로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어깨 높이 한번 누르기 안 하면은 길이로 들어오는데 당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골프카트 얘기하는 거겠죠. 골프카트.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이동식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제 고정식 장애물은 임목, 연못, 그 다음에 체육문화시설, 문체구조물.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임모연, 이 중에서 이동식 장애물은 하고 꼭 봐야 됩니다. 고정식으로 들어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바철, 와차, 내 와이어 로프는 어깨 높이로 꼭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체 또는 체문에서 구조물 이것을 잡아주시는데, 그리고 3호 호수는 자체 수상순찰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응용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답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 왜 네가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32사단장은 골프장 지역을 관할하는 대대장에게 1m 50cm 이하 어깨 높이에서도 이미 걸렸죠. 걸렸는데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게 왜 틀리지? 하니까
골프장 지역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취약적 통합방위 대비책이죠.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라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그런데 왜 대대장 네가 여기다가 골프장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느냐. 또 그것도 또 어깨 높이도 아니고 이하로. 또 영영 골프장에는 통장이 정한 규격에 따라 관할 대대장이 이동식장이면 철침을 설치해요. 남의 골프장 가서 군인들이 이거 철침 설치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왜 네가 안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호수도 그래요. 호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체 수상 순찰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출제를 할 때 370보병사단장은 호수 외곽에 2m 높이의 철책을 설치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호수에 군인들이 가서 막 설치하면 안 돼요. 수상 순찰만 해라. 그러니까 왜 네가 이런 설치를 하느냐는 왜 네가 관점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취약적 선정에 관련돼 가지고 식별을 했는데 이중 2개월의 길이가 276시.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주변에 감시 식별 지역. 그래서 32사단장은 도지사에게 통보하였고 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했다. 여기까지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지사는 통장에게 통보하였다. 맞고 32사단장은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통보했다. 미리 통보하라고 그랬죠. 도통하고 필요하다면은 100m 3번 달리기 하라고 그랬죠. 아까처럼 골프장 지역을 관리하는 대대장에게 왜 네가 여기다가 로프를 제작하느냐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10번하고 107번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책, 보칙에서 문책 요구 및 시정 요구까지 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재량 규정이다. 할 수 있다. 근데 한다가 있어요.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한다. 강제 규정이 2개다. 2개다. 강제 규정 2개는 통장이 명단을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받은 기관장은 조치 결과를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면서 강제 규정이고요. 또 통합방위 본부장은 이항 사망에서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문책 요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항에서 보면은 뭐냐면 통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담공이나 작전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안보 업무, 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통장은 문책 권한이 없어요. 자기 소속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통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통보. 그래서 명단을 통보하는 거지 징계를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를 하는 거지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AB 경사가 무슨 통합방위 작전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건 아니고 문책 요구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다. 할 때 문책 요구를 즉 결정했을 때는 명단을 통보하고 부를 했을 땐 통보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징계 요구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은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치를 하고 통장에게 통보하라. 그 다음에 통장은 아까
국중에 관련돼서 자방계획과 방지계획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국중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1항은 출제 시에 여기에서 문책 요구에서 법 23조 1항에서 직무를 계획을 위하여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이제 4가지가 나와요. 1번 작훈회를 기피하여, 2항 2호 작훈에 참여는 했으나 기피하고 불복하여, 3호 작전에만 참여한 사람이, 4호 그 밖에 담당한 공무원이.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 4, 5 중에 하나를 끌고 들어와요.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통장은 여기서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끌고 들어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소속 직장인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책 요구는 1항에서는 자체 오답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거는 어떤 사람은 작전훈련을 기피한 건지, 어떤 사람은 작전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한 건지, 어떤 사람은 작전에만 참여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담당 공무원인지,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과거에 훈련된 것, 출제된 것은 작전에 참여한 사람을 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으로 오답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답 나오는 것은 참여한 사람, 공무원, 통합방위 업무, 이거를 이렇게 쭉 주고 여기다 군인을 오답으로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군인은 합참에서 직접 통제할 수가 있죠. 자, 2항은 통합방위 본부장은 만약에 이런 사유에 해당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명단을 통보할 때 먼저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책을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책 요구를 필요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위한 조사도 아니고 문책 요구를 위한 조사다. 이 문책 요구 신경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통장은 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합동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합동조사는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관련자의 소속기관에도 합동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관계기관, 즉 국정원이나 경찰에 합동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조사를 제의하였다. 이건 또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합방위 본부장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 이 말이기 때문에 출제관은 이걸 오답으로 봅니다. 조사 제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합방위 본부장이 조사 제의를 하게 되면은 본부장이 직접 관련자의 소속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사 제의는 아니고 합동조사로 가야 된다. 또 필요한 경우 이 조사를 끝나면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책을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 부분도 틀렸다. 자, 그래서 사항에서 통합방위 본부장은 보고를 받으면은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제 관세 짝시 포문 취약에서 문이 문책 요구 여부를 근데 문책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문장도 문책 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면 여를 결정한 거니까 요구가 생략돼도 요구가 이제 들어가면서 여부가 생략돼도 정답이다. 결정하였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잘 보시고 결정한다를 재량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법 23조 및 시행령 37조는
정말 여러분들 짜증나는 용어가 이 문책 요구예요. 문책 요구. 그래서 이 문책 요구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됐던 걸 한번 좀 볼까요? 제 문책 요구 방법인데 반드시 실무의 심의를 거쳐서 문책 요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책을 결정하는 거 틀려요. 문책 요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은 문책 권한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책 요구 여부 결정을 문책 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면 오케이. 문책 요구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오케이. 이게 여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여에서 한자로 치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여가 되는 거고 이거는 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죠. 뿌요뿌요 뭐 중국말로 할 때 뿌요뿌요 그러니까 문책을 결정하였다 X, 문책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X, 문책 요구를 결정하였다 오케이, 문책 요구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문책 요구 여부지 조사 제의 아니고 문책 여부 아니다. 상당히 신경 쓰이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충청북도에 을종 사태가 선포되었는데 이 중 청주경찰서 소속 A, B 경사가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인근으로 도주하는 3명을 식별하지 못해서 작전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통합방위 본부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경찰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그렇죠? 뭐가 틀렸죠? 조사를 보고 받으면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죠. 그것도 빠졌고, 징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책 요구를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렇게 되죠. 징계로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있어가지고 통합방위 본부장은 문책 요구를 위하여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오케이요. 근데 통합방위 본부장은 청주 경찰서장에게 조사를 제의하였다. 그러면 이 말은 통합방위 본부장이 자기 소속 공무원을 시켜서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막 조사를 하면은 안 된다. 그 기관에 대한 좀 오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동조사를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된다. 합동조사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까 요구 여부에 대해서 A씨에 대한 문책 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면 여부 중에서 여를 결정한 거니까 문책 요구를 결정하였다. 오케이.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A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A에서 통장을 주고 모두 통장이에요. 모두 통장. 그래서 당황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문책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를 문책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오답을 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출제된 것은 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해서 징계를 주고요. 처음 가로를 징계가 들어가도 말이 되게끔. 그러나 실제로는 징계는 하나만 나왔고 나머지는 딴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걸 가리고 직장장에게 해당자의 징계를 통보할 수 있다. 맞나? 23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뭐 등 징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말이 되도록 출제한 예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벌칙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벌칙은 통제구역 관련해서는 시행령 하나이기 때문에 11벌이다. 대피명령은 시행령 3개이기 때문에 300벌이다. 여러분들 이게 벌칙 2개이기 때문에 쉽게 오를 것 같아도 막상 시험에 출제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더더군다나 구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통제구역이 300벌이었나 대피명령이 300벌이었나 여기서 헷갈리고요. 다음에 구류가 있었나 없었나 여기서 헷갈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류 없다. 자, 지금까지 해서 통합방위법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